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 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NBA 경기 일정입니다. 첫 번째 샬럿 호넷 대 골든워리입니다. 샬럿은 클브를 잡고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상대의 외곽포에 고전했던 전반이었지만 후반 외려 외곽으로 모멘텀을 가져왔습니다. 커리어 하이인 7개의 3점 포함 31점을 기록한 루키 브랜든 밀러가 맹활약했고 미치치가 보렌들러로 나서 어시스트 12개를 배달했습니다. 라멜로 볼의 이탈로 인해 보렌들러 문제가 있기에 미치치의 활약은 팀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올랜도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동부의 플레이오프 직행이 유력한 마이애미와 올랜도를 연달아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이었는데 연승에 성공하며 휴스턴과의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위긴스가 팀 내 최다인 35분을 뛰며 23득점했고 탐슨과 커리가 나란히 3점 슛 3개를 넣었습니다. 쿠민가가 부상으로 빠진 점은 아쉽지만 잭슨 데이비스와 무디 등이 에너지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샬럿은 밀러와 브리지스, 그랜트 윌리엄스 등 능력 있는 트위너들이 있지만 미치치 외에 안정적으로 볼을 운반할 선수가 없습니다. 커리와 크리스 폴이 안정적으로 공격 세팅을 할 수 있고 탐슨과 위긴스가 득점을 주도할 골스가 1승을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골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디페이 대 LA 레이커스입니다. 인디애나는 시카고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원정 연전 일정 동안에도 승률 관리를 잘했었는데 디비전 중위권 팀에 패했습니다. 시아캄이 상대의 집중 견제에 야투 시도 7차례에 그쳤고 할리버튼과 네스미스는 20개의 3점 시도 중 15개를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순위 경쟁에서 뒤져칠 위기에 처했고 이번 홈경기 승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LA 레이커스는 멤피스 원정을 승리하며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더 높은 시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백투백 경기에 빠졌지만 팀은 140점 가까이 기록했는데 트랜지션이 매우 위력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2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리브스가 11개의 어시스트로 팀 동료를 잘 살렸습니다. 부상자가 워낙 많았던 이번 시즌이지만 프린스와 디니디, 크리스티와 레디쉬 등이 벤치에서 최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상대로는 얼마 전 맞대결에서 승리했기에 원정이지만 자신감 있게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충분히 휴식한 데이비스가 나서기에 터너와 시아캄 상대로 골밑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러셀과 리브스의 꾸준한 활약도 있고 르브론이 클러치를 책임질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레이커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올랜 매직 대 LA 클리퍼스입니다. 올랜도는 골스에 패하며 뉴욕과의 순위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2쿼터 이후 추격을 이어가며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었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반케로와 바그너의 야투가 터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아직 10경기가 남아있기에 4번 시드를 노릴만합니다. 잘해주는 콜 앤서니와 잉글스 등 벤치가 있기에 주전이 조금만 버텨주면 어떤 팀 상대로도 승리를 노릴만합니다. LA 클리퍼스는 필라 원정에서 경기 내내 끌려갔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나온 카와이 레너드의 맹활약으로 1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차례나 엔드원 플레이에 성공하며 역전을 이끌었고 중요한 블록으로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경기 내내 야투 난조로 부진했지만 스타가 중요한 순간에 나섰습니다. 웨스트브룩의 복귀 이후 벤치마진도 서서히 나아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올랜도는 최근 반케로와 프란츠 바그너 등 팀의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선수들이 야투 난조에 빠졌습니다. 결국 벤치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데 웨스트브룩과 파웰, 커피 등이 나설 클리퍼스가 흐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지의 외곽포가 살아난 클리퍼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클리퍼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워싱 위저 대 디트피스입니다. 워싱턴은 브루클린에 패하며 3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38점을 터뜨린 조던 풀을 비롯해 쿠즈마와 베글리 등이 높은 야투율로 득점을 만들며 경기를 잘 풀어갔지만 연장의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후반에 들어와 경기력이 안정을 찾았고 키스퍼트와 아부디아 등이 수비로 팀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미네 원정에서 완패하고 워싱턴을 만납니다. 전반 서부의 강호인 미네 상대로 원포제션 경기를 하는 등 선전했지만 후반 상대의 강력한 수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출전과 결장을 반복하던 커닝햄이 돌아와 29분 동안 32점을 몰아쳤고
듀런의 리바운드도 위력적이었지만 세서와 브라운 주니어 등의 외곽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디트는 무릎 부상 이슈에 아이비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기에 다시 한번 전력의 절반도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쿠즈마와 조던 풀 등이 주전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정립하는 데다 복귀한 베글리의 벤치 지원도 있을 워싱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워싱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브루네츠 대 시카불스입니다. 브루클린은 워싱턴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장까지 간 접전 경기였는데 연장에서 강력한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38득점을 한 토마스의 활약도 좋았지만 브리지스와 슈로더, 필리 스미스 등이 경기 내내 상대 매치업을 압박했습니다. 시몬스의 부상을 비롯해 제대로 된 전력을 가동하지 못한 이번 시즌이기에 플레이오프에서는 멀어졌지만 시즌 마무리를 위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디비전의 강호인 인디애나를 완파하고 다시 5할 승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나란히 더블더블을 기록한 부세비치와 드러먼드의 빅맨 듀오가 제공권을 압도했고 드로잔과 카루소, 도순무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폭격했습니다. 크레이그를 벤치로 내리며 3명의 가드를 주전 라인업에 올린 것도 효과적이었는데 상대 핸들러 수비가 잘 됐습니다. 브루클린도 토마스의 득점과 안정적인 윙 디펜더 수비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 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브리지스의 얕은 안조가 아쉽습니다. 드로잔과 화이트, 부세비치의 빅3가 모두 20점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데다 카루소와 드러먼드의 수비적 헌신도 있을 시카고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시카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클리케벌 대 필라 76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샬럿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렛 알렌이 주전 빅맨으로 나서 24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선 니앙과 메릴 3점 슛 9개를 기록하는 등 분전했지만 높이에 열세가 있었고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부터는 최근 계속 결장 중이던 도노번 미첼이 돌아오기에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샬럿 원정부터는 주전 스윙맨인 스트러스도 돌아와 19점을 넣는 등 몸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나선 클리퍼스전에 경기 내내 리드를 지켰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막판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내주며 경기가 원포제션으로 흘렀고 레너드를 제어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맥시가 26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고 힐드와 해리스 등 베테랑들이 잘해줬기에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필라는 엠비드의 이탈에도 밤바와 바툼, 리드 등이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하며 제공권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렌과 모블리가 동시에 나설 클블 빅맨진에 리바운드 마진을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복귀한 미첼이 주전 구간에서 갈란드와 함께 리드를 이글 클블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클블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이히트 대 포틀트레이입니다. 마이애미는 지난 수요일 홈 경기에서 골스에 패했습니다. 전반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상대의 외곽포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높이가 떨어지는 골스 상대로 아데바요가 맹활약했지만 버틀러가 빠진 공백을 메우긴 어려웠습니다. 요비치와 하케스 주니어 등 루키 스케일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지만 안정적인 승수 정립을 위해서는 로지어와 로빈슨 등이 아데바요의 득점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포틀랜드는 애틀 원정에서 패하고 마이애미를 만납니다. 틀에 0이 빠진 애틀 상대로 승리를 노리고 의욕적으로 나선 경기였는데 반대로 부상자가 더 많았습니다. 벤치에서 나온 벤튼이 다시 한번 31득점으로 팀 내 리딩 스코어러 역할을 했고 카마라가 17점을 기록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포틀랜드는 핸더슨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로스터에서 10분 이상을 출전할 수 있는 핵심 벤치도 없는 액티브 로스터입니다. 버틀러가 한 경기 더 결장할 수도 있지만 아데바요와 로지어, 하케스 주니어 등이 주전 구간에서 상대를 압도할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오클 썬더 대 피닉스 선즈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휴스턴에 패했습니다. 뉴올 원정 승리 이후 나선 백투백이었는데 부상으로 결장한 길저스 알렉산더의 공백이 컸습니다. 조쉬 기디가 30득점 경기를 했고 벤치에서 나온 헤이워드와 아이제아 조, 위긴스 등 3명의 선수가 10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홈그랜이 18분을 뛰고 파울아웃 당한 것이 컸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길저스 알렉산더가 돌아온 풀 전력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는 서부 1위를 달리는 덴버를 원정에서 제압했습니다. 최근 세난에 패하는 등 고전 끝에 순위 경쟁에서 밀리는 느낌이었기에 매우 큰 승리였습니다.
듀란트가 경기 내내 고든의 집요한 수비를 이겨내며 30득점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벤치에서 나선 고든과 테디 영 등 베테랑들도 잘해줬습니다. 오클은 서부 우승 경쟁 중이기에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휴식을 주지 않고 기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6피트 6인치의 윌리엄스나 6피트 4인치의 도트가 듀란트의 매치업으로 나서야 하기에 5인치 이상 큰 듀란트가 손쉽게 사이즈의 우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데빈 부커와 고든, 알렌 등의 외곽 지원도 있을 피닉스가 강팀 상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피닉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샌안스퍼 대 뉴욕 닉스입니다. 샌안토니오는 유타 원정을 승리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경기를 휴식하고 복귀한 웬바냐마가 5블록 포함 리바운드와 어시스트 모두 5개 이상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바셀이 3점 슛 4개 포함 30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시즌 내내 부진하던 소환이 살아난 점도 막판 선전의 원인입니다. 뉴욕은 토론토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클브를 제치고 동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티보듀 감독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맥브라이드가 다시 한번 40분을 출전하며 29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에이스인 브런슨도 꾸준했습니다. 보그다노비치와 아치우아 등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영입한 벤치 베테랑들도 잘해주는데, 토론토전에서는 시즌 아웃이 유력했던 빅맨 로빈슨도 복귀했습니다. 세나는 벤치의 키식스맨인 존슨이 부상 중이기에 벤치에서 뉴욕을 앞서기 어렵습니다. 브레넴과 오스만 등이 외곽으로 나서야 하는데, 보그다노비치와 아치우아, 로빈슨 상대로 리드를 잡기 어렵습니다. 브런슨과 디빈센조, 맥브라이드 등의 활약도 기대되는 뉴욕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뉴욕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덴버 너겟 대 미네울브입니다. 덴버는 승리하면 2위권과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피닉스전에서 패했습니다. 팀의 주전 스윙맨인 칼드웰 포프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우승 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건강한 피닉스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반경기차 서부 1위로 자력 우승의 기회가 남아있고, 미네소타를 제압하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미네소타는 디트를 잡고 50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덴버와 오클라호마가 근소하게 앞서 있긴 하지만 아직 서부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디트전에서는 에드워즈와 콜리 등 주전 백코트에 얕은 안조가 있었지만 리드와 맥다니엘스 등이 활약했고, 고베어가 14리바운드 2블록으로 골밑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알렉산더 워커와 앤더슨 등 벤치는 시즌 내내 꾸준합니다. 미네소타는 타운스가 부상으로 빠진 이후 알렉산더 워커와 앤더슨 등을 주전 라인업에 포함시켰는데, 결국은 생산력에서 앞서는 리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고베어와 투빅으로 나서는데 상대 4번을 공략 중입니다. 그러나 버티는 힘이 좋은 고든이 매치업으로 나서 리드를 제어할 수 있고, 요키치가 공격 전면에 나설 덴버가 경기 흐름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터 주니어와 포프의 외곽 지원도 있을 덴버가 중요한 경기를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덴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유타 재즈 대 휴스 로켓입니다. 유타는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세난에도 패했습니다. 2쿼터 이후 추격에 기여를 올렸지만 1쿼터에 허용한 리드폭이 컸습니다. 섹스턴과 마카넨 등 팀의 핵심 코어들이 나란히 25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콜린스도 잘해줬지만 상대의 외곽포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난 이후 확실하게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휴스턴은 서부 2위인 오크를 잡고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센군이 빠진 상황임에도 믿기 어려운 연승 행진 속에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노리는 상황입니다. 마치 야오밍의 부상 이탈 이후 맥그레이디가 연승을 주도하던 시절의 모습 같은 최근입니다. 현 시점 리그 최고의 스윙맨인 그린은 다시 한번 30득점 이상을 폭발하며 3점 슛 7개를 더했고, 루키인 탐슨이 15리바운드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유타는 클락슨이 부상과 결장을 이어가는 등 몸 상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카넨과 섹스턴, 콜린스가 공격 코트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상승세의 휴스턴을 막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린과 벤블릿이 백코트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브룩스와 자바리 스미스가 거친 수비로 마카넨을 저지할 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휴스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크킹스 대 델러메버입니다. 세크라멘토는 홈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전반까지는 원포제션과 투포제션을 오가는 접전을 펼쳤는데, 어빙과 돈치치, 워싱턴 등의 외곽포를 전혀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보니스는 다시 한번 트리플 더블에 육박하는 스탯을 기록했지만 야투가 터지지 않았고 몽크의 기복도 문제였습니다.
이틀을 쉬고 나서는 경기에서는 팍스와 사보니스가 더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댈러스는 선발 출전한 베스트 5가 모두 코트 마진 18 이상을 기록하며 같은 승률을 기록 중이던 세크에 완승했습니다. 워싱턴은 13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돈치치는 야투율 50%를 넘기며 28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 멀어 보였던 서부 4위권 추격에 성공했고 이제 진지하게 4위에 도전합니다. 세크는 팍스와 도만타스 사보니스 등 돈치치와 어빙에 뒤지지 않는 리그 정상급 듀오를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3옵션 역할을 해줘야 하는 몽크와 반지가 최근 부진합니다. 데릭 존스와 워싱턴, 가포드 등 프론트코트가 꾸준히 본인의 역할을 하는 댈러스가 다시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는 댈러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월클 토토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